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 TV의 윤철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밖에 보시면 보이시죠?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이에요. 첫눈을 보면은 우리가 설레임 느껴지시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렘과 기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또 우리가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연말이 오면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대와 설렘만으로 우리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시장의 현실이 있고 신중한 판단과 전략이 뒷받침이 될 때 이렇게 비로소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와 차트를 나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투자란 결국에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읽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좀 이런 관점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고, 금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말씀은 결코 자만하거나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의 이 경험과 수많은 고민, 그리고 이제 저희만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께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작은 나침반 같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까지 꼭 시청을 다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금양이 최근에 이제 어제죠. 그 26일자로 공시를 냈습니다. 뭐 최대 주주 소유 주식 변동 신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임원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유광주 회장님께서 그 주식의 약 42.18%, 18%를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비율에는 그 특별 관계자, 관계사들 그 소유한 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서 주목할 부분은 담보 설정,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변동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의 이제 다수의 주식 담보 대출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고, 11월 19일에 담보 비율 유지를 위해서 49만 6천 주죠. 추가 담보 설정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래서 현재 지금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전체 발행 주식의 15.4%에 달해요. 이와 함께 이제 특별 관계자 또 장소영 부회장님께서 501주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제 그 매수 규모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해 보여요. 그렇다면은 이 담보 설정과 지분 변동 매수가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면,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실행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금 조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기업 경영자가 유동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일 수가 있어요. 특히 금양처럼 이제 2차전지 관련 사업, 신사업 확장이 필요한 그 기업은 자금 조달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 하락 시에 담보 부족 문제로 인해서 추가 담보 제공 요구를 받을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주주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전에도 운영방에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담보대출의 이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또한 그 금리가 상승하는 현재 이제 경제 환경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고 투자자들이 이제 경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고서에서 지금 이 최대 주주와 특별관계자 지분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권 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 최대 주주의 담보대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 의문을 갖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발행 주식 전체 주식의 15.4%에 이른다는 점은 경영권 그 방어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을 할 때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석영 부회장님께서 이제 500일주를 장내에서 매수를 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내부의 이런 인사들이 회사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수 규모가 매우 작아서 실제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투자자들은, 우리 주주들은 지금 이런 것들보다 뭔가 강력한 신뢰 신호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번 이런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최대 주주와 특별 관계자가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 이거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담보 대출 비율 높은 상황, 이게 주가가 하락하면은 앞으로 이제 재정 압박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고 이제 투자를 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2000지 산업이 엄청난 그런 성장성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금양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우려를 하면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거나 추가 매수를 주저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신뢰도가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우리 주주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구체적이고 투명한 경영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될 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담보대출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앞으로 이 2차전지 공장부터 시작해서 신사업 확장을 위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죠. 너무 많은 예측들이 지금 떠돌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담보대출에 대한 그 부담성을 좀 줄이고, 추가적인 어떤 자금 조달에도 이런 좋은 소식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내용 보면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 관련해서 이제 얘기 나왔는데, 어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내용으로 보면은 가짜 뉴스를 해소하고 주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금양은 지금 몽골 목라 그 광산과 관련해서 채굴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시장의 가짜 뉴스를 불식시키고 주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찰 주주 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내년 1월인가요? 네. 그리고 이번 시찰에서는 뭐 몽골 그 목라 광산의 현황, 그 다음에 텅스텐 제조 공정, 그 다음에 리튬 광산 탐사, 뭐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치는 표면적으로 주주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가짜 뉴스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금양이 지금 이제 그 과거 공시 내용과 여러 가지 이런 행보들이 주주들의 신뢰를 훼손을 한 부분이 지금 핵심 요인이에요. 주주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공시 정정으로 인한 신뢰 하락, 그 발생할 광산에서의 그 영업이익을 수천억 원 정도로 발표를 했다. 이거를 정정을 하면서 90% 이상 하향 조정을 했죠. 이런 공시들이 투자자들에게 기대를 심어줬다가 다시 그 기대를 뽑아갔어요. 그게 이제 큰 실망감을 안기면서 주가 하락으로 엄청나게 이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더블 쇼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저희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 비중 조정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 문제가 단순히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상 이익을 정정한 게 아니라 이거를 둘러싼 의사소통 부재 문제예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았던 설명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점이 지금 신뢰로 인해서 하락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주가가 지금까지.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런 기사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찰 가짜 뉴스 뿌리 뽑겠다. 뉴스를 뿌리 뽑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전에 무슨 뭐 이제 내부 물량 정리 관련해서 이 RSU 조건부 지급 주식 관련해서 또 의혹 제기 관련해서 또 기사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와중에 하필이면 경영진이 주식을 매도하는 모습이 개인 투자자들이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예? 매수해도 현찬을 판인데 매도를 했다고 매도의 이유가 뭐든 여러분들 타이밍이 되게 좋은 타이밍에서 이렇게 나가다가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서 이제 투자를 진행한 것인데 뭐 물론 한참 전부터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커뮤니티에 회사가 지금 신뢰할 만한 그 상태인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지금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몇천 분의 그 주주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가짜 뉴스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로 경영진의 행동과 의사소통 방식에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 추가 조달하려는 움직임은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신뢰 문제를 타이밍이니까 되게 안 좋게 그러니까 막 연속으로 터졌어요. 이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현재 상황이랑 유상증자 참여 의향이 낮아질 것이라는 그 의향까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전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러니까 국장 탈출하지 현대차증권 주주배정 2천억 유중에 발표 14% 하락 급락 시총 2천억에 유중 2천억이 말이 되냐 뭐 이 얘기가 또 나왔어요. 보면 참 이 국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아주 표면적으로 부각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상장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서 무리한 유상증자를 시행하는 경우가 너무 잦아요. 이게 장기적으로 주주 신뢰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를 단기적 투기 시장으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가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건 좋아요. 그런 것들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결정은 주주들의 신뢰와 협력을 없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주들의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내 증시 매력을 더 떨어뜨립니다.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또 유보금도 엄청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상증자 관련해서 의사결정에서 또 의문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국내 이 시장 자체가 반 어떤 투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국내 시장은 장기 투자랑 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해외 투자를 그렇게 해서 자산 증대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조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아요. 장기 투자 형식으로 차트와 주가 흐름 국내 주식시장에서 모든 것들이 다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랑 외인들은 개인이랑 달라요. 자본의 여유가 있고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자산을 재분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왜 손실을 반복합니까? 정보력이 딸려요. 온갖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혼선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리고 대응하지 않아요. 이 국내 개인들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섹터에 대해서 맹신하고 잘못된 장기 투자 전략으로 스스로 자산을 그냥 다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다가 금투세 폐지됐죠.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은 외인 기관들이 자본을 주도하고 있어요. 매도세 또 다시 강해졌잖아요. 쫙 올라갔다 쫙 빠지고 결국에는 손실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 버티면 승리한다. 정말 이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상황인가? 무작정 버티기만 해도 될까 이게 과연?
저희 지금 커뮤니티 정보방에서 금양 유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참여의사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또 낮아졌어요. 61%로. 유상증자 참여자들이 점점 줄어든, 이게 채굴권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과거 공시한 예상이익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 문제다. 주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금양 발표 행보에 대해서 강한 실망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경영진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라는 그 주장은 신뢰를 잃게 만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이런 시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를 좀 회복을 하려면 가짜뉴스를 해봉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뭐 이 실질적인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2차원지 기업으로서의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과 관련된 이제는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해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실제 성과를 입증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리튬이랑 텅스텐 사업에서의 실질적인 큰 성과를 통해서 또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또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뭐 몽골광산 시찰 대표단 구성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의 이 100%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어려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금양의 이런 그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커뮤니티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고, 그 다음에 단순히 긍정적인 소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제 보면서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비전을 냉정히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시기에는. 참 제가 금양이라는 기업을 주가 4만 원 선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제 채널을 개설하기 전에 이제 다른 그 회사 소속으로 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자산 증대하고 이렇게 저도 이제 이후에도 정말 미친 듯이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 금양은 성장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너무 그때 고점 대비 진짜 많이 떨어졌고 그때 당시 긍정적으로 이제 금양을 평가했던 이유가, 지금도 뭐 응원은 합니다만, 당시에 금양이 몽골광산 개발이랑 신사업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성장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이러한 발표가 우리 주주들,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기업의 비전이랑 성장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 역시도 당시에 금양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투자는 미래 가능성에 여러분들 베팅을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당시 금양이 단기적으로는 적어도 일정 부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갖췄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미래 가능성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 여부예요. 이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금양의 사업이 약속한 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여러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에 따라서 제가 금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금양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몽골 이 개발 관련 매출이 실제로 미미한 수준이었고 투자자들에게 이 장밋빛 전망만 강조를 했어요. 또 회사가 공개한 유상증자 계획, 해외 투자 유치, 드림팩토리 관련 그 투자 지원, 유상증자 지원 이런 것들 주요 사업의 실질적인 어떤 그 팩트는 수익성 부족, 자본 부족, 이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실 예측했던 그 몽골 광산에서 1,000억대 그 매출이 나왔으면 얘기는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거에 한 5, 60%에 해당하는 그 금액만 나왔어도 얘기는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자로서의 핵심은 상황이 변하면 관점도 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장은 항상 변하고 기업의 실적이나 환경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과거에 좋게 보았던 기업이라도 환경이 바뀌고 실적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관점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를 두고서 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윤 대표님 변하셨나요? 근데 이거는 정말 투자자로서 되게 미숙한 접근이에요.
기업의 관계자가 아니라 투자자로서 감정적인 투자자가 되면 안 됩니다. 데이터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투자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팩트와 데이터 그리고 성과로만 이야기를 해야 돼요. 투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이 과거의 판단에 얽매여서 현재의 명확한 데이터를 아예 그냥 무시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저는 과거의 금양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지금은 데이터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을 수정을 한 거예요. 왜 좋게 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보시느냐. 투자자의 첫 번째 자세는 냉철함이에요.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시장을 대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산 증대 못합니다. 저희 지금 아카데미 저희처럼 항상 그 결과 손실로 이어져요. 시장이 변하면 투자자도 변해야 돼요. 기업의 비전이 현실로 이어지지 못하고 좀 딜레이가 되면 과거의 판단을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완전히 갖다 버리지는 않을지언정 전략을 수정을 해야 돼요. 저희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 투명하게 수익 인증 다 해주시고 공개를 또 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일구어지고 있겠습니까? 해외 투자에서 다 수익 보신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세요. 아카데미 계신 분들. 사람 생긴 것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듯 투자도 다 마찬가지 알려주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연식이 오래될수록. 지금 이분도 다 2차전지 투자하시다가 손절하시고 해외 투자로 다 자산 증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아카데미에서 내는 성과가 유 대표님 계속 지속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지금 윤철중 TV 커뮤니티 아카데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나 일시적인 판단 덕분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종목을 분석을 하고 기업을 분석을 하고 해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왜 이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송으로 콘텐츠를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해외 관계자분들과 실제로 제가 소통을 해서 그거를 다 일일이 알기 쉽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투자에 좀 더 다가가기 쉽게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전략뿐만 아니라 장기적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꾸준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과거 지난 몇 년간 평균 7, 80% 이상의 성공률을 기록을 해왔어요. 이게 실질적인 자산 성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해요. 물론 시장은 항상 변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된 시스템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성과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 성공 여부는 단기적인 결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칙으로 시장에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결과를 가져왔느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관점을 수정을 했느냐,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느냐, 이게 과연 일시적인 성공이겠습니까? 지속 가능한 성공으로 자산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투자는 마라톤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떤 원칙으로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카데미에서 투자하는 건 되게 단순해요. 저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라, 시장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유연하게 대응하자, 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과가 계속 될 수가 있겠어요? 라는 이 질문은 우리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원칙은 시장이 변할수록 더욱더 빛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이런 그 부분에 좀 깨어나셔야 돼요. 좀 과거의 판단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네? 투자는 성과로 얘기하는 세상이에요. 세계예요. 그 성과를 꾸준하게 내고 있고 커뮤니티에서도 모든 부분들을 소통을 하면서 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성과, 과거의 성과가 현재 뭐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명확한 원칙과 데이터에 기반한 투자는 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내요. 실제로 여러분들. 참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히 시장에서 저점이라는 말을 듣고서 추가 매수를 반복하다가 평균 단가를 높이는 악순환에 그냥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종목은 이미 뭐 5, 60%가 넘어가고 명확한 전략도 없고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전전긍긍의 상황. 지금 커뮤니티 입장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에요. 2차전지 투자에서. 예?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의 부재, 감정적인 투자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에서 손실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것은 이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예요. 예? 예를 들어서 손실이 10% 이하일 경우에는 이 정도 손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의 변동성 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뭐 손절하지 않고 또 추가 매수도 할 수 있어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매수는 기업과 산업의 펀더멘탈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손실이 이제 2, 30%, 20% 이상 넘어갔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2, 30% 넘어가면은 추가 매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에서 커뮤니티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뭐 10%, 20%, 30%, 40%, 50%, 60%, 70% 가는 상황에도 계속 저점이다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 되게 많다 그래요. 커뮤니티에서 매일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끼리. 커뮤니티 신청은 영상 고정 댓글이랑 정보방에 있어요.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구독자 커뮤니티는. 많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20%가 넘어가고 30%가 넘어가면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기업의 재무 상태랑 산업 전망을 재평가해 보십시오. 그럼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장기 보유 전략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손실을 감수하고 손절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커뮤니티랑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이천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 악화, 경쟁 심화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저희 코멘트 그동안 나왔던 이천지 관련 내용이에요. 작년 말부터. 네? 금양 제외하고요. 작년 말에는. 이후에는 이제 금양 수량 조정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입 아프게 떠들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진짜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이천지 관련 그 코멘트를 드렸는데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커뮤니티 입장 이것도 있네요. 보면은 7월 23일입니다. 뭐 작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연초 것도 있고 이천지 관련해서 이 코멘트 7월 23일 코멘트 보면은 이천지가 미래 먹거리다 몰빵해라 위대한 기업 이런 말을 듣고 이제 너무 순진하게 이천지에 몰빵해서 투자를 했지만 예상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이야기를 전해드렸다. 이거는 스마트 시대의 명백한 부작용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유튜브를 이용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한 사람으로서 참 속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2차전지 성장 산업이라는 그 핑계 아래 기노 장기적 시각으로 입에서 수도 없이 내뿜어대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렇게 저는 직접 뛰는 것이다. 예?
우리가 투자하는 곳 중에서 가장 큰 성공을 이루는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바로 식입니다. 먹는 것에 투자하는 대부분은 성공으로 이어지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먹는 것에 투자했을 때 먹는 거에 돈 아끼지는 말라는 말 있잖아요. 돈을 주고 재료를 사서 집에서 음식 맛있게 해 먹고 성공으로 다 이런 것들이 이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 먹는 게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성공인 거잖아요. 성공 투자 아닙니까? 내가 오늘 맛있는 뭐 해물탕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거 해물탕에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성공인 그것도 투자예요. 맛없는 집에 가면 우리 두 번 다시 돈 쓰러 갑니까? 안 가잖아요. 결국에는 맛있었던 집에 더 가서 그 전에 맛없던 집에서의 손실을 메꾸잖아요. 예? 인생 모든 것이 투자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반면 주식에는 너무 쉽게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 남들이 대박이다. 이곳에 투자하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투자할 곳을 접해보는 게 가장 확실한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아직도 2차전지에 투자해라 올라간다. 빅뱅 폭발 곧 온다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소리면서도 맞는 말이다. 사실 이게 더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2차전지는 장기적으로 안 본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더 후벼 팔 것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월 달이에요, 여러분들. 7월 달. 한참 전에도 뭐 계속 얘기 드렸어요. 2차전지 비중 조절해야 된다. 네. 참. 아무튼 손실이 그렇게 나온 상황에서 손절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자산을 증대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오늘도 또 미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 이제 함께 무슨 뭐 협력업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와갖고 오후에 또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그런 그 정보들 그다음에 자산 증대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는 그걸 위해서 뛸게요. 그리고 커뮤니티랑 저희 아카데미에 들어오신 분들께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세요. 유튜브 플랫폼은 무료 플랫폼입니다. 이 유튜브 내에서는 제가 직접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에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커뮤니티에서만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드리니까 함께 투자를 하고 자산 증대를 지금 실제로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외 종목에 투자를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한 달 만에 100%가 넘어간 그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안내 드린 이후에 100%가 넘어간 그런 또 수익률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지금 다 그런 부분들을 인증을 또 해주시고 계세요. 뭐 단일 종목, 단일 산업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국내와 해외, 성장주, 가치주,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분산을 해야 되고 손실이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짜증내지 마세요. 그렇게 해갖고 자산 증대 절대로 못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이도저도 못하게 지금 뭐 전전긍긍 하실 필요 없이 편하게 여러분들 함께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돼요. 커뮤니티에 오면은 자세한 부분들 저희의 관점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면 다시 이런 실패는 여러분들 실패가 뭐 성공하기 위한 뭐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패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패도 작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투자 결정들을 내리는 것을 좀 보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순히 투자가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켜야죠.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지만 실제로 자산 증대를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오늘도 뭐 이런 현대차증권 관련 그 뉴스 나오고 진짜 뭐 댓글 보면은 국정은 사기도박 개미들 피 다 뽑아간다. 뭐 배터리 좀 잘 나가니까 물적 분할 LG화학 주가 띄우고 유상증자 죄다 쪽에서 상장하는 국정에 들어가는 건 지능이 낮은 것이다.
국장에서 저 정도는 별일도 아닙니다. 분할의 상속에 얼마나 많은데 저 정도로 기사를 쓰냐. 뭐 주가 조작을 해도 불기소인 나라에서 뭘 바라냐. 상법 개정 꼭 합시다. 재벌 오너들 하는 짓거리 보면 진짜 노답이다. 국장 보고 있으면 그나마 쥐꼬리만큼 있었던 뭐 애국심마도 없어. 욕 나온다. 상법 개정 반대하더니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고. 참 진짜 한심해요. 진짜 개국장 이러니까 꼭 상법. 야, 저는 대한민국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성장 기회를 찾고 있는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관계자분들한테 뭐 진정성을 대변을 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돈이 차고 넘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미래 그리고 가족의 안녕 그리고 삶의 꿈을 담아서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그들의 투자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돈이고 그 돈에 담긴 기대와 희망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이 개인 투자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때로는 개인 투자자들을 단순한 어떤 자금 조달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관계자 여러분들은 성과가 더디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산업의 특성상 길게 보면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한 번만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길게 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기업이 진정으로 노력을 하고 성과를 보여주고 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믿음을 주겠다는 약속이어야 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를 하는 데에서는 투명성과 진정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전제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투명성은 회사가 현재 처한 상황이랑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를 하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때 신뢰가 형성됩니다. 진정성은 성과가 더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기업이 정말로 투자자들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성공이 바로 자신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응원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개인 투자를 단순한 돈줄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가는 파트너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인으로 바라봐야 돼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기를 단순히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정직하고 성과로 증명되는 회사를 만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맹신시키는 그 멘트를 날리더라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투자한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의 어려움이 개인 투자자의 이 마음의 자산에 전가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뭐 배당 축소, 유상증자 같은 결정이 불가피할 때 좀 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고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달성을 하는지 좀 진솔하게 알려주셔야 되고, 어떤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도 진실되게 그냥 오픈하세요. 기업 내부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최대한 주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라고요. 말로 하지 말고. 예? 그리고 리스크가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으면 그거 그냥 오픈해버리세요. 예?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 있다가 그 기대가 망가질까봐 겁내지 마세요. 주주들한테. 사실 주주분들이 많이 기대했겠지만 이거는 안 될 거다. 사실 솔직히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을 응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세요. 기업이
개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좋지만 메시지에는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기업의 관계자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단순히 기업 내부의 일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많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입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아마 기업은 단순히 뭐 자금 조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아주 강력한 지지 기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죠. 아무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개인 투자들과 함께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고칠 거는 고치고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문제를 넘어서 기업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는 좀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기업 진정성을 갖고 뛰는 기업을 보고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설사 실수를 했다고 한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함께 좀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저희 커뮤니티에서 또 항상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또 아카데미에서 좋은 그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해서 자산 증대가 정말 많이 되고 있어요. 많이 되고 있으니까 또 손실도 많은 부분 또 복구를 하고 심지어 자산 증대를 하면서 전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제 마음에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투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그렇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듣기 싫은 그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의 진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희생되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눈 오는 날 길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를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